네, 코로나19 유행이 감소세로 진행하면서 방역당국은 포스트 오미크론 체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을 제외한 거리두기 전면 해제에 가까운 수준이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는데요. 이 포스트 오미크론 전환기 어떤 것들을 대비할지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백순영 가톨릭 의대 명예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국내 오미크론 유행세의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2주 후에는 보면 절반 수준이 10만 명대로 줄어들 거란 그런 예측도 나오면서 정부도 이 방역 대책을 좀 완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지금 10만 명대 아마 전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예. 2주에. 오늘 확진자 수가 18만 5,566명인데요. 네. 다행히 10만 명대로 이미 떨어졌습니다. 예. 근데 지금 오늘 0시 기준으로 지난 일주일 하루 평균을 보면요. 21만 8,520명 정도 돼요. 네. 근데 이게 감소세가 좀 빨라진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3월 셋째 주에 62만 명 나오던 주가 40만 명이었거든요. 예. 하루 평균이. 그것이 한 주에 하루 평균 5만 명씩 줄어들어서 그 이 전주에는 30만 명이었던 게 지금 21만 8천 명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요 한 주일의 수치만 보면은 정확하게 완만하게 5만 명씩 떨어지던 것이 7, 8만 명 떨어진 것으로 보여서요. 네. 앞으로 2주가 되면은 아마 10만 명 전후, 잘하면은 뭐 10만 명 이하로도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서 전체적인 감소 추세는 확실해 보이고 이것이 좀 더 빨리 갈 수 있는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방역당국에서 얘기한 것처럼 방역 완화 기조로 가는 것, 즉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전히 해제하는 것 자체가 뭐 그다지 틀린 일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아직도 위중증 환자가 1,000명이 넘어가고 있고 사망자 수는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좀 우려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예. 말씀해 주신 대로 포스트 오미크론 형태로 되면은 마스크 착용을 제외한 거리두기 전면 해제가 가능할 거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다음 주로 예정이 되어 있죠. 거리두기 발표에는 어떤 완화책들이 좀 포함이 될까요? 일단 방역당국에서 예고한 대로 4월 18일부터 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는 아마 해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 인원 제한이 10명이고 시간 제한, 영업시간 제한이 자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면 해제되는데 지난번에 방역당국에서 얘기하실 때에는 실내 마스크를 제외한 것은 다 해제하겠다고 했었는데 아마 조금 그 실외 마스크까지도 지금은 아직 유지하는 게 좋겠다 뭐 이렇게 생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해제는 실외 마스크를 제외한 다른 모든 것들은 아마 해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실내 스포츠장에서의 즉 야외가 아닌 실내 운동 경기장에서의 취식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아마 해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실내 경기장 같은 경우는 천장도 굉장히 높고 환기만 잘한다면은 취식 자체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예. 이 취식을 하면서 서로 대화를 하든지 하는 것들을 좀 하지 말아달라 하고 권고를 한다면은 이것도 아마 허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서 어느 정도까지 할 수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하여튼 마스크 쓰기 이외에는 다 해제된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지금 또 이 확진자 격리 기간도 7일에서 5일로 줄어들 가능성도 좀 보이고 있는데 이미 지금 미국과 영국은 5일로 변경을 했는데요. 의료인의 경우에는 3일만 격리하고 복귀하기도 하지만 일반인들까지 이렇게 격리가 좀 단축이 되면은 전파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모든 사람들한테 확진자들을 5일로 줄인다 그러면 지역사회에 이 감염성이 있는 바이러스를 가진 분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 것은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또 감염자 수가 더 늘어나는 것은 뭐 필수적인 일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네. 하지만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지금 우리의 현재의 상황을 보면은 진단검사를 받으러 갔을 때에도 감염 의심 환자들, 증상이 있으신 분들이 다 같이 가서 진단을 받는 이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확진자나 사실은 감염 의심 환자나 큰 차이는 없는 상황이에요. 네. 결국은 우리 지역사회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걸어 다니고 있다. 즉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걸어 다닐 수 있다 하는 것은 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5일로 줄인다는 의미는 뭐 상당히 좀 위험할 수는 있겠습니다. 보통 지금 우리 방역당국에서 얘기한 것도 실험 결과로도 뭐 8일 정도까지는 바이러스 배출이 가능하다는 것이고 또 일부 사람들은 뭐 2, 3주가 지나도 양성이 나오는 사람들이 있지만 네. 이런 분들은 사실은 감염성이 있는 바이러스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뭐 일주일, 열흘 정도까지는 충분히 다른 사람한테 전파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자가격리 또는 재택치료 기간이 지나서 격리 해제가 된다 할지라도 적어도 수일간은 마스크 잘 쓰시고 접촉을 줄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 이렇게 함으로 해서 감염자 수는 좀 늘어날지 몰라도 우리 사회의 전체적인 기능이 잘 돌아가고 경제
활동이 원활히 일어나서 도움을 주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이 방역 완화와 같이 동시에 아마 이루어질 것으로는 보입니다. 네, 5일로 변경이 되더라도 개인 방역은 좀 철저히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이 코로나19를 1급 감염병에서 2급으로 전환하는 논의도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지금 치료비 부담이 좀 문제로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정부의 좀 지원도 필요해 보이지 않나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치료비라 하면 입원을 한 이후에 지금 우리 코로나 감염이 된 경우는 전부 무료거든요. 예. 이런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하는 것과 재택 치료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지금 경구 치료제, 먹는 치료약인 경우 상당히 비싼 약입니다. 팍스로비드만 해도 이것이 530불 정도 하고요. 라게브리오 같은 경우는 효과는 30%에 불과한데 약값은 730불, 80만 원이 넘는 것이거든요. 예. 근데 이 약의 특성은 어떤 중증 환자가 이 약을 먹음으로 해서 완화되고 치료가 된다는 개념보다는 경증인 환자가 중증으로 가지 않게 막아주는 효과를 갖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렇게 눈에 띄게 뭐 치료 효과를 보이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경증 환자들이 경증이 없어지는 효과는 얻을 수 있지만요. 예. 이것을 본인이 부담하면서 처방을 받으라고 그러면 아마 처방 안 받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고 네.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사실은 위중증으로 가는 사람이 늘어나게 되고 우리 의료 부담, 즉 입원했을 때 치료비라든지 이런 의료 부담이 훨씬 더 커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2등급으로 바꾸면서 투여할 때 처방비 또는 치료약, 이 약값 같은 것들을 지금처럼 무료로 다 하든가 예. 아니면 뭐 1, 2만 원 정도로 크게 부담이 안 가는 정도로 해서 이 부분들의 부담을 줄여야만 우리 사회에 있어서의 의료 체제가 잘 유지가 될 것이지 이것을 아마 2급으로 바꾼다고 해서 치료비를 다 부담만 시키는 일은 아마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코로나 확산세가 좀 주춤해지고 있는데 그 배경도 한번 보면은 오늘까지 누적 확진자 수가 국내 인구의 30%인 1,500만 명을 넘어섰고 특히 확진자 10명 중에 7명이 최근 한 달 동안 감염이 되면서 쏟아졌는데요. 감염으로 인한 이 항체를 가진 사람들이 늘어난 게 확산세 감소의 원인이다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물론 그렇습니다. 예. 그 자연 면역이 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 달 전에는 사실은 500만 명도 안 됐었습니다. 예. 그것이 지금 1,500만 명이 넘어가고 앞으로 1, 2주가 지나가면은 뭐 1,700만 명, 1,800만 명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자연 면역을 획득한 인구의 비례가 굉장히 높아졌죠. 거기에다가 또 우리 인구의 86.7%가 2차 접종까지는 다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을 합치면은 즉 백신에 의한 인공 면역과 감염에 의한 자연 면역의 수를 합치게 되면은 거의 지금 면역을 획득한 사람들의 숫자는 집단 면역에 가까운 수준까지 간 것으로 보여요. 그렇기 네. 때문에 사실은 바이러스가 더 이상 전파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져서 확진자의 수가 즉 유행의 규모가 점점 줄어드는 것은 뭐 어쩔 수 없는 일인 것으로 보이고 바이러스 입장에서 봐도 감수성이 있는 숙주가 굉장히 줄어든 것이거든요. 그래서 네. 감염 재생산 지수도 이미 0.91로 1 이하로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감소 추세는 뭐 가속될 것으로는 보입니다. 예. 확진이 되고 이제 끝이 나면은 좋긴 한데 재감염률이 또 비율이 있는데요. 오미크론보다 델타 변이가 좀 현저히 낮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 재감염이 되는 이유도 좀 궁금하고요. 변이 종류에 따라서 왜 차이가 나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일단 바이러스라는 것은 같은 바이러스가 감염이 될 때는 감염이 성립하지 않고 우리 몸의 항체가 면역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감염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데 비해서 네. 델타 변이주하고 오미크론 변이는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이긴 하지만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면역 회피 능력도 굉장히 다르고요. 그래서 델타에 감염됐던 사람들은 사실은 그 항체가 오미크론을 저항하지 못해서 오미크론에는 감염이 됩니다. 그래서 재감염 사례가 굉장히 많은 데 비해서 일단 오미크론에 감염된 사람들은 델타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저항성이 있어요. 그래서 오미크론에 감염된 사람들의 재감염률이라는 의미는 델타에 감염된 사람들이 오미크론에 재감염되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네. 최근에 오미크론에 감염됐던 사람들은 재감염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것은 오미크론이 BA1이 처음에 유행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BA2라는 스텔스 오미크론이 유행을 하면서 예. BA1에 감염됐던 사람들이 BA2에
재감염되는 사례가 없지는 않습니다만 이것 또한 굉장히 낮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오미크론이라는 바이러스가 대유행이 일어난 이후에는 새로운 변이주가 생긴다 할지라도 사실은 오미크론의 이 자연 면역에 의해서 새로운 변이주가 감염될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지고 그래서 대유행이 일어날 가능성은 굉장히 낮습니다. 즉 새로운 변이주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유행이 어느 정도 확산은 되겠지만 지금과 같은 대유행, 팬데믹이 다시 될 상황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네. 아마 이 오미크론 전 세계적인 확산이라는 것이 우리 인류에게는 코로나에 대해서는 좀 축복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또 주변에 보면은 같이 접촉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양성이고 또 어떤 사람은 음성인 사람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슈퍼 항체를 갖고 있나, 뭐 코로나에 강한 사람인가 이런 말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물론 슈퍼 항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감염이 안 되겠죠. 예방 접종도 받고 감염도 됐던 사람은 감염이 안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도 감염이 안 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뭐 인종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 상황들에 따라서 저항력이 있는 사람들이 따로 있는가? 뭐 이런 연구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뭐 한동안은 동양인 쪽, 아시아계 쪽이 좀 더 강하다 뭐 그런 얘기들도 있었는데 사실은 뭐 특별히 어떤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요. 예. 사실은 개인차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좀 면역력이 강한, 특히 젊은 층 같은 경우는 좀 덜 걸릴 수도 있는 것이고요. 바이러스 양에 따라서. 하지만 이 코로나인 경우에서는 특히 고령층에 있어서는 위중증으로 가는 게 더 큰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면역력이라는 건 상당히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예. 항상 개인이라 할지라도 그 편차가 상당히 커서 평소에는 건강하게 면역력을 잘 유지하고 있다가도 뭐 피로하다든지 또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좀 정신적으로 불안하다든지 할 때는 면역력이 굉장히 떨어지고요. 또 이 여러 가지 스트레스 중에서도 온도라는 것도 있습니다. 겨울철 같은 경우 추워질 때에는 우리 몸의 면역력이 떨어지는 상황이고 또 따뜻해지게 되면 우리 몸이 이 추위라는 스트레스에서 좀 벗어나서 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면역력이 내가 떨어져 있는 상황, 즉 다른 여러 가지 병원균들에 감염돼서 떨어져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면역력이 떨어져 있을 때 바이러스가 들어오게 되면은 네. 감염이 되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는 좀 많은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몸이 다 이겨내고 감염이 되지 않고 무증상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사실은 이런 전체적인 것을 봤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감염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감염되어서 면역력을 갖고 있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상대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 네. 뭐 개인적으로는 잘 알 수가 없는 상황이죠. 면역력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이 새로운 변이 출현에 대비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기존 오미크론보다 전파력이 강한 스텔스 오미크론이 우세종으로 진화한 데 이어서 이게 합쳐진 XE 변이가 해외에서 잇따라 보고가 돼서 우려의 목소리가 또 나오고 있는데 우리 국내에도 좀 시간 문제가 아닐까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시간 문제. 이죠. 뭐 결국은 들어오겠지만 이미 있을 수도 있고요. 여기서 먼저 XE라는 걸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X라는 의미는 BA1이라는 걸 뜻하는 것이고요. E라는 의미는 BA2입니다. 합쳐진 거네요. 그 합쳐서 BA1과 BA2가 합쳐진 이 제조합 바이러스라고 볼 수 있는 게 이게 한 사람의 환자 안에 두 가지의 바이러스가 같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같이 유행할 때. 그럴 때 우리 몸 안에서 조합이 일어나갖고 새로운 변이주가 만들어진 것인데 스텔스 오미크론보다도 10% 정도 더 전파력이 강하다고 합니다. 예.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XE라는 것은 오미크론에 속하는 것이고 스텔스 오미크론 BA2, BA1이 합쳐진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특성 자체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더 이것들이 많아져서 우리나라에서 우세종이 된다 할지라도 사실은 전체 이거 유행 규모를 더 늘린다든지 하는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여서 뭐 아직까지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고 전 세계적으로도 영국에서 한 1% 정도 지금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네. XE라고 그래서 뭐 더 이것이 위험하다 할 것은 아직까지는 그런 정보는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네,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코로나 상황 짚어봤고요. 지금까지 배순영 가톨릭 의대 명예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